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원흉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옥중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게 이제 그제 올린 거죠, 그제. 말도 안 되는 뭐 길게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아마 뭐 옥중에서 정말 올린 건 아닐 거고 변호인 측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서 올린 건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제발 존경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쭉 길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한 줄.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압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주 놀라워요. 예. 아니 4월 4일 파면되고 나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멘트를 한 번 했잖아요. 그때하고 왜 그리 달라졌죠? 그리고 탄압이라고 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건데. 예.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 뭐 발표했던 성명서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예.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문부터 지금까지 문장을 다 읽어보면서 이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필름이 끊겨요. 필름이 끊겨. 술을 많이 마시면 흔히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글에 필름이 끊겨요. 예. 그 앞에 했던 문장하고 완전히 다른 문장이 나오고 다음 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다 부정하고. 부정하고. 예, 근데 이런 거죠. 잡혀갈 때 체포될 때 국민들에게 남기는 글이라 해가지고 막 손으로 쓴 글이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뭐 부정선거 음모 확실하다. 뒤에 중국 같은 국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심이 있었다. 아니 그런 맨정신을 법률가가 확실한 증거와 의심이 같다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은 생사람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런 유의 문장이에요. 어떤 뭐 이상할지라도 하나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시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이 폭음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폭음.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술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이건 뭐 저 하나로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이건 이제 김건희 씨를 구제하려는 나만 잡아가라. 내 와이프는 빼고 요거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별 계산 없이 그냥 한 거라고 봐요. 그냥 한 거다. 예.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뭐 이 전체적인 옥중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평소에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대권 이제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 문장 한 문장이 정말로 주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현극의 길로 들어섰으면 누구보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권력을 쓰는 데 있어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들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전부 다 정권 초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 받고 무슨 목걸이 받고 22년이죠. 그리고 뭐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지금 개연성 있는 거 양평고속도로 그 정점 바꾼 거 선거 개입한 거 이거 다 정권 초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싸 권력 잡았어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지금 시작을 한 게 지금 이건데 무슨 현극의 길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권력 잡아서 내 맘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데. 9,20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게 되면 이건 나한테 현극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짠의백은 현극이야.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는 이거는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설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윤 어게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지지자들 한번 결집시켜야 되겠다. 뭐 맨날 그 법원 출석할 때도 기자들한테 저 지지자들 좀 보이게 좀 비켜줄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심리 상태. 그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술과 함께 이제 상실감인 거고. 김건희 조사하지 마라. 나는 찐 사랑꾼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작금의 이 문장은 나중에 논술고사 강사들이 악문의 사례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문장력이 이렇게 악화됐느냐? 비단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그 오고 간 그 말의 수준 있잖아요.
이게 말과 글의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2002년에 이회창 노무현 토론 그 비디오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 이런 수준 있는 20여 년 토론이 전에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점잖게 했는데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떨어졌어요. 수준이 떨어졌어요. 수준이 떨어졌다. 한국어가 망가지면은 예. 교양이 붕괴되는 겁니다. 문해력도 떨어지고 그 표본이 윤석열 그리고 정치인들. 예. 부분 이제 한글 한자 요건 다른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조 대표님 입장은 그 교육이 안 돼서 이제 표본이 윤석열이다. 아,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써야 된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써야 한국어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현안은 최고가 아니죠. 최대의 현안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 기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김준일 평론가님은 사실 비판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임명 강행 될까요? 뭐 강행 수순이죠. 지금 청문 뭐 보고서 송부해달라고 재송부 예.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가위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가위를 열지 않을 그 계획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갈 리가 없고 그럼 내일까지거든요 시한. 그러면 내일 모레쯤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 뭐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환길이 뭔데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수위는 낮지만은 강선우가 뭔데 이 리스크를 다 져야 되느냐.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민주 혁신회의 과거에 뭐 공동 상임 대표, 상임 공동 대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김혜경 여사랑 뭐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채널 A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좀 이제 뒷얘기들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의혹이 이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냐. 그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낙마시킬 경우에는 그러면은 추가 갑질 얘기가 나오면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의원들 특히 10명 그러면 나오면은 다 이걸로 제보만으로 이렇게 낙마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굉장히 아쉽다. 좀 아니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가 나오면은 계속 소환되겠죠. 이 정당은 역시 내로남불 정당을 넘어서 갑질 정당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강선 후보자가 장관 임명이 되면 나중에 갑질 문제가 사회 어느 곳에서 나와도 민주당이 논평 내기가 애매하죠. 예. 조갑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양쪽에 다 똑같은 생각인지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형식인 것처럼도 보여요.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인터뷰에서 그분 이야기대로라면은 당 지도부의 의견이 뭐 강하게 그게 하나 반영됐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진 거는 아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안 맞는 그 명백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다 주관적인 국민 정서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걸 좀 초기에 약하게 본 것 같아요. 뭐 결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느냐. 뭐 논문을 위조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팩트로 딱 그러니까요. 선을 넘냐 아니냐 이게 명확한 있는 인물이 국민이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감정을 과소평가하다가 보니까 시간 갈수록 이게 커져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11일 날 정규재 주필과 함께 조갑재 대표님은 11일 맞죠? 맞죠. 한 열흘 정도 전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내일 오찬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역시 그만두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만두도록. 그런데
일주일 전 같으면 난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 예. 아, 그래요? 그때는 이 사안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예. 증거주의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커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사실 뭐 봅니다. 처음 5차 11일을 하셨을 때는 이 사건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부각되진 예, 않았었고 예, 예. 지금 만난다면은 강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 전할 예, 거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지면은 네.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이틀 예. 시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임명한 다음에 그럼 이게 사그러드느냐 더 커지느냐가 문제지. 임명으로 해결되느냐가 예. 아니면 뭐 기름을 붓는 건지. 그때 만나셨을 때 사실은 후보 때도 뵀잖아요. 예. 후보 때도 뵀는데 대통령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 약간 뭔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 좀 있었습니까? 뭐 별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었고. 예. 그런 점에서 특이하다고 봤어요. 어. 저는 대통령이 되고 바뀐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 김영삼 예.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대통령이라는 이 무거운 자리에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눌리지 않고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쾌하고. 그죠. 예. 사실 농담도 곧잘 했고. 그래서 역시 멘탈이 튼튼하구나. 예. 그런데 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은 그건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해야 그렇거든요. 몸이 받쳐줘야 되는데. 몸이 받쳐줘야 된다. 그 출입 기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저 체력이 좋답니다. 체력이 좋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나눈 이미 강선 후보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평가가 다들 보수 쪽에서도 괜찮았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강행들 끌고 오세요. 아니 뭐 강행하겠죠. 지금 이거저거 나오고 뭐 예전에 뭐 강의하면서도 갑질했다. 뭐 내용인즉슨 2019-7년이었나 그때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5주 연속 휴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강의도 안 나오고 다 정치권에 주유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제 추가적인 의혹이 더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를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걸로 이제 뭐 하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지지율이 막 엄청 깎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평가 이유들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1위가 민생 경제예요. 그리고 민생지원금 지금 이제 소비 쿠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확 꺾이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가 될 거다. 다만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강준욱인가요? 예, 강준욱 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등등을 포함해서 최근에 조금 인사 난맥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인사 실패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검증이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정상황실장의 어떤 교체가 아니라 이제 이동이죠 정확하게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사람들한테 커지고 있다. 지금 인사 문제가 당에까지 번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강선 후보자를 과잉 방어하려다가 또 실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강선우 후보 문제를 방어하다가 한 얘기가 논란이 되는데요. 직접 듣고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의원이 좋다, 뭐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필요한 부분들은 좀 소명이 됐고 강선호 후보자가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주신 분들에게는 사과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 인터뷰 들었는데 민주당도 약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하려다 보니 논란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인터뷰 안 하려고 해요. 나가서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분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데 더 큰 이 정폭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가부라는 게 말하자면은 남자의 갑질로부터 어린 여성분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이 갑질의 여왕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변호한다는 게 너무나 이 감성적인 문제에 대한 변호이므로 이게 잘 안 먹혀요. 안 먹힌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은 됩니다. 그죠? 뭐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변호하면 할수록
말꼬리 잡혀가지고 더 예. 커지고 이런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좀 인터뷰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들은 얘기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그다음에 박상혁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얘기를 차례로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민주당으로 사실 그냥 아니 대통령이 가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말을 낳고 또 그게 보도가 되고 또 기사화가 되고 이거거든요. 문진석 의원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인터뷰와 아마추어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사가 안 될까요? 오늘 그 10대 일간지 사설에서 이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봐도 이상하잖아요. 동지적 관계니까 이쪽 비대를 고쳐주면은 강선우 의원은 그럼 그 동지 비대 가서 고쳐줬습니까? 이게 아닌 거는 명백하게 그거 이소영 그렇죠. 의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위계 관계가 있다, 상하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직장 내 갑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 전한기 씨 그리고 민주당 얘기 강선우 후보자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조갑지닷컴의 조갑지 대표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